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벌써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애플의 CEO 예전에 스티브 잡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팀 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를 훌쩍 뛰어넘은 그 팀 쿡이 그 남긴 그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애플의 CEO가 된 팀 쿡은 그 하루아침에 잡스의 후임으로 낙점이 된 뒤에 낙점이 된 그런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 애플의 후계자 논의가 있을 때마다 팀 쿡은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이었고요. 스티브 잡스가 그를 후계자로 낙점한 것은 팀 쿡의 다음과 같은 마인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긴 시간을 들였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그 일을 잘 해냈느냐다. 해냈느냐. 시간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내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라. 집중이야말로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 그 스쳐 지나갈 것들에 전혀가 아니라 괴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중요한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부터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이 사람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사랑도 언제나 위대함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나는 누군가를 성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가려내는 유일한 기준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하죠. 극복하는가. 그 목표에 허덕이지 말고 과정을 즐기고 내가 대단한 목표를 이룬 것은 과정을 즐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죠. 하여튼 스티븐 잡스의 뒤를 이어받은 팀 쿡은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애플의 가치를 10배 이상 키웠어요. 10배 키웠고 잡스의 애플보다 팀 쿡의 애플이 낫다는 그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애플을 이끈 팀 쿡이 일관적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결과는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회 없는 하루들로 일의 삶을 채워간다면 성공은 저절로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거예요. 스며들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한번 제대로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좀 흥미로운 소식들도 좀 있네요.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젠슨 황인데 요즘 젠슨랑 좀 잘 좀 해야 할 텐데 엔비디아가 내년에 그 차세대 AI 전용 칩이죠. 블랙웰. 이 블랙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8단 12단 이 엔비디아 소비 점유율이 한 85%를 넘어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0 출하로 인해서 올해는 HBM3 소비 점유율이 60% 이상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그 블랙웰 플랫폼에서 HBM3의 포괄적인 채택과 제품 레이어의 증가 그리고 단일칩 HBM의 그 용량의 증가로 엔비디아의 HBM3 소비가 한 85% 이상으로 이제 커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네요. 특히 올해 하반기 시장은 HBM3 12단 제품에 맞춰질 것 같아요. 그 HBM 시장의 주류가 HBM3랑 그 3 8단 제품인데 최신 AI 칩보다 더 높은 용량하고 그 성능의 HBM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12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거랍니다. 12단. 그래서 트렌드포스에 보면 엔비디아의 최신 전용 칩이죠. 블랙웰 울트라. 이게 8개의 HBM3 12단 스택을 활용해가지고 기존의 GB200도 곧 선보일 B200A와 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HBM3에서 12단 제품 비중이 40%까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SK 하이닉스는 지난 3월에 메모리 업체 중 최초로 HBM3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후속 제품인 HBM3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사들한테 샘플 공급을 마쳤어요. 이번 분기 양산을 시작해서 4분기부터
고객들한테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난 2월에 HBM3 8단 양상에 이어서 5월에는 HBM3 12단 샘플을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 소량 납품에 불과한데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그래서 HBM3의 8단, 12단, 이 12단 제품은 현재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행 중이죠. 삼성은 지난달 31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에 양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본격화해서 12단 제품도 하반기에는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이제 뭐 좋은 소식 올 것 같아요. 저번에 뭐 로이터에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헷갈리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45% 내렸죠. 2556.73, 코스닥은 0.44% 내려서 745.28로 잘 마감을 했는데, 전날 밤에 미국발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 평균이 0.6%, S&P가 0.77%, 나스닥이 1.05% 하락을 해가지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오히려 뉴욕 증시가 빠진 것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덜 빠졌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기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다 보니까 증시를 좀 받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외국인과 기관애들이 각각 5,300억, 2,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8,09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지난 2일부터 5거일 연속으로 국내 증시에서 2조 7천억 정도 자금을 빼요. 기관애들도 1조 한 8,379억 정도 순매도를 합니다. 대신 개미들이 4조 3,113억을 시장으로 들어왔죠. 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1등이 뭡니까? 삼성입니다. 삼성. 251억 정도 뺐어요. 2등은 대한해운, 3등은 하이닉스, 4등은 우리금융지주, 5등은 기업은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된 AI 거품론이 한국 반도체주로 확산됐고, 해운업체인 대한해운은 중동 확전 위기로 인해서 상승분이 좀 빠졌고,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은 정부 밸류 프로그램 영향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빠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AI 이익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불거지다 보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도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선호 축소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날에 뉴욕 시장에서도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5.12% 하락을 했고요. 최근 실적 그 부진 충격을 준 그 슈퍼마이크로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혼란이 AI 그 버블의 붕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보다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이제 6일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또 7일날 다시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이거 뭐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단은 교과서적인 반등이다, 화요일 반등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박폭이 너무 크니까 다음날 소폭 오르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JP모건 치스의 그 회장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35에서 40%다. 경기 침체를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알리안츠의 그 투자 전략가도 엔키리 트레이드에 대한 추가 완화와 지정학적인 역풍 등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재료들이 꽤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 샤미 법칙을 개발한 클라우디아 그 샤미라는 사람이 미국 CNBC 방송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현재 경기가 연준이 전격 금리 인하에 나설 만큼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 리도 월가의 공포지수가 역사적인 급등 이후에 하락으로 반전했다. 최악의 성장 둔화 공포는 이미 지나갔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매수적기라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모건에서는 그 애널이
매그니피센트 7은 향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감안하면은 40% 할인된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죠. CT에서도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한다. 그래서 애플, 뭐 아마존, 하여튼 AMD 뭐 이런 것들을 막 추천을 하는가 봅니다. 지금 싸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삼성이 이번에 임직원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기흥 사업장도 요번에 보니까, 그 구형 파운드리 자동화 쪽에 이제 속도를 좀 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는 6라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8인치 웨이프로 자동차 가전에 쓰이는 레거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라인인데, 그쪽도 이제 자동화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무더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